본격적인 기자회견에 앞서 대륜 측 참석해주신 김국일 대표님과 미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은 미국에서 만약 SK텔레콤이 있었으면 이미 망했습니다. 지금 SK텔레콤 주가 5만 1,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죠. 별 변동도 없습니다. 위약금 안 해주려고 하죠. 이게 과연 미국에서 일어났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미국에서는 한 명이 소송을 하든 10명이 소송하든 그 가입했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 배상을 해줍니다. 우리나라는 손해배상, 자기 돈 들여서 손해배상 청구한 사람만 배상이 됩니다. 저희 대륜은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 그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 고발을 진행했고, 5월 20일 어제 남대문 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는 약 50분간 진행됐고, 5월 1일 제출한 고소고발장과 5월 16일 날 또 보충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제출된 서면에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SK텔레콤의 정보보호 조치가 의도적인 비용 축소, 보안 무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진술을 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등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고 유심 정보를 암호화 없이 평문으로 저장했으며 업계 1위 기업으로서 충분한 정보보호 투자를 하지 않은 등 이 정보보호에서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됩니다. 담당 수사관은 SK텔레콤 대표이사가 타인의 사무 처리자에 해당되는지 고발인이 입은 손해는 무엇인지 이렇게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유심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해야 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며 배임죄의 손해는 손해 발생 위험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 유심 정보가 부정 금융거래 등에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다음 둘째,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도 해킹 사실을 최초로 SK텔레콤이 인지한 시점, 그다음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에 신고한 시점 간에 상당한 시간 차이가 존재하며, 또한 이 시간 차이뿐만 아니라 이 인지 시점을 4월 18일임에도 20일 15시 30분으로 이 신고한 것도 허위 신고에 또 해당됩니다. 신고 기일을 늦췄고 신고 시간도 다르게 신고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해킹 사고의 원인과 피해 범위 등을 파악하는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현재 대륜은 피해자분들의 그 약정 체결, 착수금, 입금 등을 실시간으로 접수받고 있으며 접수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정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1인당 청구 금액은 100만 원 정도로 책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본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습니다. SK텔레콤은 그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서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하여 대륜은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 신뢰의 문제이자 기업의 기본 책무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지 한 통신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경고 등입니다. 대륜은 이번 대응이 향후 유사 사고를 방지하고 기업들이 정보보호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공익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도 수사를 진행했던 그 검사 출신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과연 이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는 어떤 생각을 할까?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이렇게 비춰보면은 이건 규모가 너무 크구나, 어렵다. 좀 시간 끌면서 대충 할까? 근데 우리 가족도 피해자고 나도 피해자인데 그럼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고, 그런데 너무 복잡하고 크다. 참 막막할 겁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한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제가
좀 구체적이지 않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자분들께서 이 수사가 시일이 가더라도 계속 강하게, 엄하게 밀고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같은 국민 피해자의 한 분으로서 계속 이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겁니다. 다행히 이번 이런 수사는 이 사이버 수사대 쪽에서, 그다음 한국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해킹의 원인, 해킹으로 인해서 어떤 그 피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이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고소고발장을 제출된 이 수사에서 담당 수사관이나 담당 검사가 힘들어할 만한 내용이 상당 부분 다른 기관을 통해서 확인 또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이 수사관이나 검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이 해킹 피해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지 본인의 영역에서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수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이미 기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은 SK텔레콤의 이 정보보호 투자비, 거기부터 저는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SK텔레콤은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1조 7천억, 1조 8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정보보호 투자비는 22년에 800억에 22년에 860억이었는데 23년에는 787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나마 2024년에 867억 원으로 다시 좀 복귀를 하죠. KT는 1217억을 씁니다. LG유플러스는 631억을 썼습니다. 가입자는 SK텔레콤, 그 다음 MVNO, 알뜰폰 해서 2,400만입니다. KT나 LG유플러스는 1,400, 1,100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 많은 영업이익이 어디로 간 겁니까? 해킹? 갈수록 교묘해지고 파악도 어렵습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확인한 걸로는 3년 전에 이미 코드가, 악성 코드가 이 다른 시스템, SK텔레콤 안에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또 밝혀냈습니다. SK텔레콤은 하나의 사기업이 아닙니다. 공공기업입니다. 자기 시스템 안에 이미 해킹이 돼서 악성 코드가 들어와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보호 투자비가 줄어들고 그나마 24년에 유지되고 한 요 정도로는 이미 이 해킹에 대해서 밝혀낼 그런 이 능력이나 투자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사하는 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과연 이 영업이 어디로 갔냐 이겁니다. 정보보호 투자비로 당연히 이 해킹이 더 교묘해지고 쉬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다른 데에 가지 않았나. 저희는 SK텔레콤 대표와 보안 책임자만 고소고발했습니다. 물론 시민단체에서 우리 그룹 회장까지 또 고발을 했죠. 저는 수사기관이 과연 이 SK텔레콤의 이 영업이익 이 부분이 본인들의 그 회사 자체적인 결정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쓰여졌는지, 아니면 그룹 차원에서 다른 기업을 돕는데, 지원하는데, 또는 M&A 하는데, 이런데 우리 정보보호 투자비가 새 나갔는지, 이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점도 분명히 수사를 해서 국민들이 보호받아야 될 비용이 자기 다른 그룹 내 다른 기업을 지원하는데 새 나가는
이런 점까지도 우리가 넓게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기관에 열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잡하죠. 규모가 크죠. 그래서 제가 수사했던 사람으로서의 경험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 열의가 없는 분이 수사를 하게 되면 이거 질질 끌다가 무혐의입니다. 왜? 전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해킹으로 일한 거지 SK텔레콤이 뭐 고의적인 뭐 중대한 과실까지는 아니다. 무혐의 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넓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영역까지도 수사를 하게 된다면 SK텔레콤이 그냥 일반적인 보호만 하고 있다가 기존에 해왔던 정도의 안전조치만 하고 있다가 다른 기업에서는 더 투자를 하면서 계속 발전하는 해킹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반적인 보호만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해킹을 당한 이런 거는 중대한 과실로라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이 집단소송하신 이 한 사례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집단소송, 클래스 액션이죠. 이 집단소송은 한 사람만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은 미국에서 만약 SK텔레콤이 있었으면 이미 망했습니다. 지금 SK텔레콤 주가 5만 1,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죠. 별 변동도 없습니다. 위약금 안 해주려고 하죠. 이게 과연 미국에서 일어났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미국에서는 한 명이 소송을 하든 10명이 소송하든 그 가입했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 배상을 해줍니다. 우리나라는 손해배상, 자기 돈 들여서 손해배상 청구한 사람만 배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특히 SK텔레콤을 쓰는 분들께서는 저희 대륜이 아니라고 해도 다른 법률사무소나 다른 로펌에서라도 꼭 이 손해배상을 진행하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손해배상액이라고 해서 다 금액이 적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다른 로펌에서는 뭐 100만 원 청구도 하지도 않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도 하게 된 거는 여러분들께서도 겪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겪었습니다.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저도 대리점을 돌면서 유심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분노했습니다. 이 SK텔레콤을 그렇게 장기간 사용해왔던 사람이었어. SK텔레콤에서 알아서 공지를 해주고 알아서 유심 칩을 마련해서 교체하게 하고 이런 방안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다 국민 여러분이 전부 찾아다니면서 각자가 해결한 겁니다. 그거는 일실소득 그것만 해도 우리 일반 근로자들이 받는 일용노임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정신적인 위자료는 당연한 거고요. 저는 지금까지도 이 집단소송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기회도 계속 열려 있습니다. 꼭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런 사건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냥 시간만 지나고 유심보호 서비스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조용히 또 지나가겠지 라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기자분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주위에도 아직도 집단소송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 꼭 시청하시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 다음 이 형사 고발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민사로는 이걸 어떻게 저희가 밝히겠습니까? 형사로서 저 같으면은 SK텔레콤에 100억 이상의 돈이 나간 것부터 저는 뒤질 겁니다. 영업이익이 어디로 나가고 있었는지 그 돈이 왜 정보보호 투자비로 안 들어왔는지 이런 거를 이 수사기관에서 밝혀줘야 그게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